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 용어 정의, 이제 보편적인 중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는 6가지 있다 그랬죠. 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자, 이 법 체크하시고 자격을 만사랍니다. 취득한 자 끝나야 되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 중개업 0입니다. 두 번째, 개공도 공통적으로 이 법 들어가죠. 이 법에 의해서 만사랍니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일에 이 지문처럼 공인중개사를 말한다가 되면 이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겠죠. 세 번째, 중개업이란 4가지 요소입니다. 의뢰, 보수, 중개업. 그죠? 그러면 3번 지문 맞죠? 네 번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죠? 개공에 소속되어 일반 의무 및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만 된다. 그러니까 개공이라든지 소공까지.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까지는 맞죠. 그죠? 그러나 밑에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즉 중개 업무와 관련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고 돼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이건 중개 보조원에 관한 거죠. 용어 정의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정도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 보조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16번도 유사한 표현들을 보니까 자 갑니다. 간단하니까요. 그냥 반복하면서 적응을 시키세요. 자, 중개업은 몇 개?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뢰, 보수, 중개업이면 됩니다. 등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두 번째, 개공은 자, 이 법 들어가고 만사람이다. 등록한 자.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2번 질문도 이제 미스할 수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로서라는 말이 필요 없죠. 딱 2가지입니다. 이 법, 등록 이렇게. 그죠? 구분하시고. 3번,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만사람 자격을 취득한 자. 그죠? 이게 답이죠. 3번.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들어있다. 그죠? 업무를 단순하게 보조하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정의죠.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밖에 없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용어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때 출제된 문제지요. 자, 법인인 개공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소공은 고용인으로서의 소공과 그 다음 고용인, 그다음 사원 임원으로서의 소공까지를 말하는데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는 있죠. 그죠? 보조할 수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그 환매건에 기해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가능하죠. 그죠? 매매와 동시에 그 환매 계약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해서 컨설팅에 부수하든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든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른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일단 그렇죠. 개공은 이 법에 의해서만 사람이다. 등록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25회 때. 자,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 줄다 끊고 교환계약도 알선의 대상이 되느냐. 맞죠? 그죠? 알선은 매매교환 임대차만이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도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개공이란 이 법에 의해서 만사랍니다. 등록한 자, 옳은 표현이죠. 세 번째,
중개보증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중개업을 하는 자는 개공이라 해야 되죠. 그죠?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소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한 사람이다. 취득한 자. 이렇게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총칙 파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을 딱 정리를 해보면 중개 대상물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법률과 그 다음에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죠. 법률상. 그러면 토지하고 뭐하고 건축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개, 임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까지 여기 5가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5가지에 들어가면 모두가 중개 대상물이냐? 그렇진 않죠. 그죠? 이 5가지가 누구? 사유일 때. 사유. 그러니까 사유인 뭐다? 5가지죠. 만일에 사유가 아니라 구유나 공유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5가지 안에 들어간다니까 국공유도 할 때는 뭐 하천이라든지 뭐 일반 재산이라든지 무주부동산,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포락지 이런 정도가 주가 될 거고요. 법정 중개사물이 이냐 아니냐 할 때 주로 나오는 거 권리금, 영업권, 그죠? 이런 것들 구분하셔야 되고 수목의 집단 마찬가지고 선박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중개 대상물인가 아닌가에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중개 행위 대상인가 하는 것은 이 5가지 개인 소유에 속하는 5가지를 대상으로 한 뭐다? 법률 행위라야, 그죠? 중개 행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상공 판경하는 거, 상속, 공용 수용, 판경, 경공매까지 이 4가지 경우는 제외되겠죠. 그죠? 상공, 판, 경 이렇게. 자, 이것만 가지고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 한번 볼까요? 19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 그렇죠? 우리가 중개대상물이다 그럴 때 여기 요 2가지가 뭐냐? 2가지가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게 뭐냐면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세 더 있죠. 3개가. 이게 뭐냐면 준부동산입니다. 의제한다 그러죠.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석도 보석이 있고 준보석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준보석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지만 뭐다? 부동산으로 본다. 보석은 아니지만, 그죠? 순서 보석은 아니지만 보석인 걸로 보겠다. 이 준보석입니다. 돈 안 되는 거. 어쨌든 준부동산인데 종류가 많아요. 10톤 이상의 선박부터 해가지고 항만, 운송사업재단, 어업재단 등등등 많은데, 선박 항공기까지 많은데 그 중에서 뭐 3가지만 되기 때문에 앞에 일부라는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협의의 부동산과 일부 준부동산으로 이루어진다. 아셨죠? 요거 다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 질문 범위가 넓다 맞는 말이죠. 2번째 콘크리트 집안 위 볼트. 자, 여기서 기억할 건 세차장 구조물 줄다 껐죠.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건축물 그랬을 때 이게 토지 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죠? 수목의 집단.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수목이라고도 둘 다 된다.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까지 다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맞죠? 세 번째, 영업상의 이점. 자, 줄 거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줄 다 끄고 대상물이다 아니다? 대상물 아니죠. 그죠? 네 번째, 등기 또는 등록되는 대상은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되는 거 선박, 항공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고, 이해하겠죠? 등기 등록에 의하더라도 항공기, 선박 뭐 이런 것들, 건설기계, 자동차 등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의제부동산 중에, 즉 준부동산 중에서 대상물의 경우는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세 가지만. 다섯 번째, 토지건축물은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상물이다. 그러니까 그 경우가 뭐냐? 미등기 건물, 모가 건축물 같은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갑니다. 20번. 중개사항물은 한 문항이 꼭 나오기 때문에 지문은 대부분 가능하면 같이 볼 수 있게끔. 토지는 1필 단위로만 거래 목적물이 된다. 맞죠? 그죠? 1필지입니다. 1필지. 그런데 1필지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죠. 용익물권, 임차권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거래 목적물이 된다. OX, X. 그러니까 원래 토지는 거래 단위가 필지입니다. 필지. 필로서, 그죠? 1필 이렇게 1필 단위가 거래 대상인데, 이제 1필 일부일 때도 대상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있다. 그죠? 이유는 용익물권이라든지 용익물권,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 용익물권. 그러면 지상지역 전세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임차권도 빌리는 거예요. 1필지 일부도, 그죠? 도면을 첨부해서. 그래서 1필지 일부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용익물권, 임차권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자, 중개대상물이 될 때 중개대상물이죠. 5개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권자 붙는 거 중에 권자. 권이죠. 권. 응? 권 붙는 것 중에 대상물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분양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토권 X, 영업권 X. 아셨죠? 권자 중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분양권밖에 없습니다. 분양권.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로서 매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있죠. 그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죠? 집합건축물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의 의사가 있게 되면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게 뭐냐? 아파트.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추첨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은, 그죠?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요거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요거 표현 좀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하면 분양계약이 체결됐거나 동호수가 특정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요거 좀 참고로 무슨 말씀인지 구분을 조금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업상의 이점, 영업권, OX, 대상물 아니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됩니다.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겠죠. 동산질권, 권리 중에서 안 되는 거죠. 그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X, 될 수 없다. 그러니까 21번 3번이 맞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그러니까 그 20번의 지문하고 좀 구분하세요.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아셨죠? 그러니까 동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현실적인 아파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아셨죠? 그것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추천, 이 밑에 4번의 지문의 입주권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톤 미만이든 이상이든 간에 선박은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죠? 넘어가고 오른쪽 해당되는 데다 핵심적인 단어들만 기억하세요. 자, 무허가 건물 X, 토지 정착물 모두 대상물 될 수 없다가 틀리죠. 토지 정착물 중에서도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수목은 됩니다. 세 번째, 입주자,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장래 건물이 되므로 아니죠. 입주권은 그냥 딱지, 아셨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입주권은 딱지입니다. 네 번째, 교량 담장 등 토지 정물은 혹은 부합물로 되는 토지의 정착물은 독립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토지 정착물 가운데 중개 대상물인 것은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원 명인방법 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일반 수목의 집단도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그죠? 명인방법 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냥 시험 지문에 수목의 집단이라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수목의 집단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명인방법에 의하든 등기가 되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자, 임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역시 지문 한 10개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중복되는 지문도 있지만, 임목이란,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건데, 그죠? 임목이 일단 임목 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이 된 것에 한해서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 된 걸 뭐란다? 임목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은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원래 분리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임목이란 자체가 토지에 성립하고 있는 이거든요. 근데 뿌리를 받고 서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네 번째,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등기니까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5번,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셨죠? 그 다음에 24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자, 수목의 집단 요거 다 미스하시면 되고, 수목 아닙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것을 말한다. 맞죠? 임목으로 등기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수종의 제한뿐 아니라 일필토지 전체에 성립하고 있으라. 아니죠. 수종, 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일필지 전부 또는
그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세 번째,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개다, 그죠? 독립한 별개다, 이렇게. 네 번째, 임목 등기가 종료된 후 등기관은 임목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상에도 임목의 유무가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 임야를 사고 파는데 임목이 존재하게 되면 해당 소유권이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만 때 봐도 그 임목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토지 등기부 사실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어디서 표제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여야 되고 경매 등 사유로 임목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경매 등 사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에 속했다가 뭐 경매 등으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공장재단과 강업재단 나오는데, 일단 재단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일체성을 인정을 해서 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하셨죠. 한 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분리처분하든지 전체 하나니까, 그죠? 분리처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다, 이거. 그럼 왜 이렇게 한 개의 부동산으로 묶었을까? 이거 뭐냐면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자. 저당권 설정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자금을 조달하겠다. 기업 자금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그죠? 돈을 빌리라니까 낮게 하나보다는, 그죠? 이렇게 규모화시켜서 덩어리화 시킨 게 덩치죠. 덩치 크게 만들면 좀 더 많이 돈을 받겠지,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는데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은 최소한 언제 10월 이내에는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자금 조달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없어졌다 보기 때문에 보존 등기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25번에 보니까 등기 후 매달 10월 숫자 미스 안 하시게. 두 번째, 공장재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소유권 외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모두 할 수 있다. 임차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공장재단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 기록 중 어디에서 각구 상당구 상란이죠. 해당 구 상란에서 각구 사항은 각구에, 을구 사항은 을구에다가 기재하라. 아셨죠? 그 다음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 대상 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라는 것이 판례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해서 나왔죠. 대토권, 권자 붙는 것 중에 대상물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분양권밖에 없습니다. 이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입니다. 제한이 주어진 물건이죠. 리얼에 등기관은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경우에 며칠? 10일이 아니고 그죠?
보존 등기하는 경우 이런 규정을 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일단 이거 참고로 이 재단이라든지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 나오는 숫자들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숫자가 뭐다? 1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10. 참고로. 그 다음에 밑에 등기 편성할 때는 한 개의 임목에 대하여 한 개의 임목 등기 기록을 둔다. 뭐 이 정도만.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간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단 대통령령에 의한 대상물 있잖아, 그죠? 거기에 나오는 다 숫자들은 뭐다? 10이다 이렇게. 임목 관련된 그 서류들도 보존하는 기간이 10년이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물이 아닌 거, 아닌 거 해가지고 그냥 OX 대답하세요. 자, 27번. 기둥, 지붕, 주벽 이루어진 자 미등기 상태 건물 되죠. 2번. 무형의 재산적 가치 X. 그 다음에 3번에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보존 등기한 거 임목이죠. 되고. 네 번째. 아파트 분양권 가능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 사법상의 제한이나 공법상의 제한이 주어져도 대상이 되죠. 28번.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계약을 했는데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있잖아요. 계약은 매매교환 임대차뿐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인데 그 권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완전물권, 소유권이 있었고 용유물권 세 가지,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에 이전되고 그죠? 그리고 비전형 담보물권인 가등기 담보권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물권만이 아니라 채권도 되죠.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법정 권리 중에서도 법정 지상권, 법정 지단권까지는 그죠?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건 법정 권리 가운데 분묘 기지권 되어 있죠. 요거는 개공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될 수 없는 계약 역시 뭐 한 번씩 나왔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29번 가겠습니다. 맨 핵심적인 단어만 보면 되죠. 기역, 도로 예정지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에서 접도구역 포함 토지 되죠. 그다음 본래 농경지여서나 자 소멸된 불확지입니다. X. 채굴되지 않은 강물 X 국유죠. 문화재 X.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되죠, 그죠? 가식된 수목의 집단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게 몇 개냐 그랬는데 지금 디귿하고 리얼하고 미음하고 그 다음에 시옷하고 그죠? 그래서 세 개. 그 다음에 30분 갑니다. 중개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계약이잖아, 그죠? 뭐 환매권 행사는 이거 환매권 실행하고 같습니다. 계약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30분에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자, 환매권 행사는 환매권, 부동산 환매계약, 부동산 환매권 하고 달라요. 환매권 행사라는 말은 환매권을 가진 사람이 행사한다는 말은 해당 부동산을 대산다는 뜻이죠. 대산다는 말은 대살 수 있는 사람은 환매권 있는 자에 한해수고 그리고 그 가격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셨죠.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1번 중개 대상물 또는 대상인 권리가 아닌 것. 자, 무형의 재산적 가치 X. 그 다음에 광업권 X. 그 다음에 명인방부 갖춘 수목의 집단 수목 되죠. 항공기 대상물 자체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이건 임차권이라면 사도부지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일필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지상권 그랬는데, 자, 이것도 좀 구분을 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대상물부터 일단 따져보셔야 돼요. 되는가 안 되는가 해가지고 6개. 31번에 보시면 그죠? 일단 기억 안 되고 확실하게. 그 다음에 광역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은 항공권이니까 안 될 거고 이 항공기니까. 그리고 고속도로는 사도가 아니죠, 그죠? 국도. 그러니까 개인의 사건이 없습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일필 토지 중 일부의 지상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닌 게 지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그 다음에 리얼하고 미음하고 아셨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32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강업재산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안 되고, 유치권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유치권, 일단 무주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 안 되죠. 분묘기지권 안 되죠. 가압류된 공장 당연히 될 수 있죠. 상속된 토지 되겠죠. 특허권 안 되고, 질권 안 되고, 토지 일부 임대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사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막연하게 유치권이라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보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문제가 나왔다가 유치권 자체는 나중에 결국 소송에서 있잖아요. 유치권은 성립과 이전으로 분리해야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유치권 이름도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유치권이라는 자체가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성립에 대해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은 이거 두 개로 나누세요. 지금 대상인 것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정리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33번에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 자, 기억이 갑니다. 미등기 건물 되죠.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지 되죠. 경매시 결정 등기된 토지 제한이 주어지지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지상권 됩니다. 법정 지상권 성립은 안 되죠. 성립 안 되고 가등기된 토지 됩니다. 무허가 건물 권리금 질권 안 되고요. 지상권 됩니다. 등기된 판매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계단 되죠. 법정 지상권 자체는 대상이 안 되죠. 성립과 이전을 구분해야 되고 특허권 안 됩니다.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 그죠? 니은 법정 지상권 성립 때문에 그리고 디귿 무허가 건물 되지만 권리금 질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미음 있죠? 예, 이건 법정 지상권 특허권 두 개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자, 34번 가죠. 대토권, 권자 붙는 것 중에 대상물인 건 분양권밖에 없다. X.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게 분양권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 있죠. 추첨기일에 당첨이 되면 하는 거 이거 안 되고 입목 됩니다. 광업재단 됩니다. 그러니까 34번에 보니까 대토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입주권 안 되고 그죠? 두 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 안 되는 게 두 개니까 나머지가 세 개겠죠. 35번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선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안 됩니다. 우형의 재산적 가치 안 됩니다. 대토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네 그죠. 그래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 여기 중개 대상물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부터 계속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